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국내 전체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KBO 리그가 이딴 선수들의 확진 판정으로 정규 리그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는 올림픽 휴식기를 포함해서 다음 달 10일부터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3분의 1이 중남부 5개 주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35%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3차 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은 오늘 19일 예정대로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은 근거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겠다는 건데 성급한 조치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50명 발생해 지난 7일 이후 일주일 연속 1,1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1,097명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 7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6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49명, 부산 47명, 대구 36명이고 충남과 대전도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046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146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53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1천여 명이 받아 누적 1,561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0.4%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6만 5천여 명이 추가돼 누적 594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습니다. 김희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전주와 비교해서 51%나 급증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0에서 1.24로 증가했다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역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자체의 자율접종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돌보는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는 화이자 백신 20만 명분이, 경기도에는 14만 명분이 배정됐는데 두 지자체는 학원과 운수업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백신을 우선 접종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지자체 자율접종이 확대돼 전국 8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내달 2일에는 186만 명에 대해 접종이 진행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도 오늘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서울 홍대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이 있는 식당이나 술집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을 김대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저녁 장사를 앞둔 오후 5시 40분. 손님 맞이로 한창 바쁠 시간대지만 고깃집 안은 텅 비었습니다. 4단계 시행 첫날, 오후 6시가 넘도록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6시가 됐는데 손님이 한 팀도 없다는 거는 아예 지금 영업이 거의
중단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한숨만 나오죠, 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식당, 술집, 카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 걱정 엄청 되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어둑해진 홍대 거리는 한층 더 한산해졌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로 한창 북적일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대 모임 가능 인원이 2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곳 홍대 거리는 완전히 활기를 잃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배달 영업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과 달리 술집은 그야말로 영업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층 규모 80석 테이블을 두고 있지만 받은 손님은 4테이블이 전부. 매출은 평소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조금은 더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4단계 첫날인데도 벌써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거의 뭐 매출이 진짜 10분의 1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10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 대부분은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4단계를 해서 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해요. 빨리 가야죠. 아무래도 밖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더 위험하니까 일찍 들어가야겠죠. 물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빨리 봉쇄를 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나서 아예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거리두기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탄 차량은 한강공원 진입이 제한되고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3명 이상 택시 탑승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는 2주 뒤인 오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식당들이 집단 휴업했습니다. 오후 6시 2명 제한은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라며 운영사의 수협 측에 임대료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후 3시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한창 영업 준비를 할 시간에 식당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4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차림 식당들 문은 모두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식당들 23곳 가운데 4곳만 상인들 식사를 위해 돌아가면서 영업하고 있고 그마저도 오후 3시가 되면 닫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첫날, 수산시장의 상차림 식당 업주들이 집단 휴업에 나섰습니다. 저녁 손님을 주로 받는 곳인데 오후 6시 이후 2명씩만 받도록 한 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는 건 임대료 감면.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수협 측이 지난해 수산물 판매 상인들에게는 7개월치 임대료를 깎아줬는데 식당에는 해주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면을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업주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깎아줬어요. 보통 계산서가 이만큼씩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어대장이 있고요. 회사님이 그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그동안 5차례나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하는 등 업주들을 배려했다면서 임대료 감면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며 수요일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500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NC와 두산 등 1군 선수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가 결국 정규리그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휴식기를 포함해 다음 달 10일 리그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KBO 리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10개 구단 사장단은 긴급 이사회에서 이번 주 예정된 경기들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근 NC 선수 3명, 두산 선수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즌 도중에 코로나19로 리그 진행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NC와 두산 1군 선수단의 자가격리 대상자 비율이 60%를 넘어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고 다른 팀들 경기도 형평성 문제로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뤄지는 경기는 팀마다 6경기씩, 전반기 남은 30경기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올림픽 휴식기로 잡혀 있어서 리그는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다만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예정된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프로 선수들의 평가전, 올스타전은 관중 없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군 선수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도 정상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2군에서 대체 선수를 올려 경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NC와 두산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세에 다른 구단들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확진자나 격리 대상이 1군 엔트리의 절반을 넘는 경우 2주 동안 경기를 미루도록 방역 대책을 보완했습니다. KBO는 미뤄진 경기를 다시 편성해 팀마다 144경기씩 모든 경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코로나 변수 속에 후반기 빡빡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밤사이 서울의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까지 지속해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6.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23일 빠른 겁니다. 이 밖에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제주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룹 BTS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신곡의 순위는 다음 주 공개되는데요. 자신들의 곡으로 바통을 이어받을지도 관심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빌보드 핫백에서 7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한 해에 많아야 서너 곡이 전부입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차트만 봐도 드레이크, 릴 낙스엑스 등 유명한 팝 가수들의 곡이 올랐을 뿐입니다. 또 버터처럼 1위로 데뷔한 곡 가운데 7주 연속 이상 정상을 지킨 곡은 8곡에 불과합니다. 버터는 7주째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을 유지했고 라디오 청취자도 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미국 대중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을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일종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있는 히트곡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순위는 다음 주 발표됩니다. 이 곡은 공개 첫날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733만여 회 재생돼 글로벌 톱 200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지는 듣는 사람도 춤추게 하는 음악이라고 평했고 영국 잡지 NME는 BTS가 서머 히트송 제왕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TS 노랫말에 언급된 전설적인 가수 엘튼 존은 SNS를 통해 노랫말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자신들의 신곡에 1위 자리를 넘겨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함께 신곡을 낸 쟁쟁한 팝 가수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북미 힙합계 뜨거운 신인 더 키드 라로이가 저스틴 비버와 함께 경쾌한 신곡을 냈고 그래미에서 돌풍을 일으킨 빌리 아일리시도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음원 강자 포스트 말론도 2년 만에 힙합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올여름 빌보드를 강타한 BTS의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많은 나라가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다면서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 미국에서도 정부와 제약사 간의 접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일부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2번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면역력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We are starting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as we can be at this time and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3차 접종 대상은 간 이식 수술을 받거나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등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을 승인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3차 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보건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도 전에 일부 국가는 수백만 회분의 부스터샷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now moving to a third dose, which is the booster, it's really not only disappointing, it's seriously disappointing. WHO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재 3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ay well be that you need boosters after a year or 2 years, but at this point, after 6 months of the primary dose, there doesn't seem to be any indication. WHO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부스터샷을 판매하려 한다면서 대신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심각하지만 드문 자가 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2일 문제가 되는 건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80만 회분의 얀센 백신 접종에서 길랭발의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예비적 보고가 100건 정도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는 대체로 접종 2주 정도가 지나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다수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은 얀센 백신이 안전하며 잠정적 위험보다 접종의 이득이 분명히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3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이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10명 중 9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만큼 더 이상 경제활동 재개를 미룰 수 없다는 건데요. 성급한 조치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남아있는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if we were now to delay this fourth step, for instance to September or later, then we would be reopening as the weather gets colder and as the virus acquires a greater natural advantage.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적 규제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극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의 입장객 수 제한이 풀립니다. 지난해 3월부터 문을 닫았던 나이트클럽도 다시 문을 여는데 다만 입장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성인의 87%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 완료 비율이 66%에 이릅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병원 입원율과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면 규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vital that we proceed now with caution. And I cannot say this powerfully or emphatically enough. This pandemic is not over. 야당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nstead of caution, he's pushing his foot down on the accelerator while throwing the seat belts off. 과학자들 또한 성급한 조치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에서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4명을 기록했고 인구 10만 명당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는 6.4명으로 6일째 상승했습니다. 독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올가을 보건 체계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어야 하지만 현재 독일 내 2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42.6%에 불과합니다. 클라우스 홀레체크 바이에른주 보건장관 겸 16개 주 보건장관회의 의장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방역 조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중국 제약사들과 사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현지 시간 10일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과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비는 델타 변이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코백스 참가자들이 1억 1,000만 회분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 공급에 대한 옵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스 버클리 가비 최고 경영자는 두 제약사의 백신은 이미 WHO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각국의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 5월과 6월 시노팜과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데스밸리 온도계는 지난 주말 57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